파트 1. 2025년 11월의 어느 늦가을 오후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서울 여의도 한 대형 증권사 트레이딩룸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니,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는 트레이더들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숫자는 온통 파란색과 빨간색, 경고등뿐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3조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듯 그들은 한국 주식을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매도 물량이 멈추질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융주까지 전 섹터에서 다 던지고 있어요. 트레이더의 비명 같은 보고에도 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은 무려 14조사 560억 원. 이 숫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떨며 모든 경제가 멈췄던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월간 순매도 규모가 1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닌데 외국인들은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한국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의 자본 이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의 한 자산관리회사 BBVIP 상담실 베테랑 대표인 김전무는 하루 종일 고객들의 항해 전화를 받느라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맡긴 고액 자산가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다 팔고 달러로 바꿔야 합니까? 언제 다시 들어옵니까? 김전무는 책상 위에 놓인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조적 매도, 펀더멘털 훼손 같은 차가운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입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말했지만 전화를 끄는 그의 표정은 흑빛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매도세는 과거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혀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형태의 탈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J터미널 출국장, 말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년 남성 박 대표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사업 계획서 대신 투자 이민 최종 승인 서류와 자산 이전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회사의 지분 상당수를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귓가엔 이민 브로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대표님, 올해만 한국 부자 이 400명이 짐을 쌌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헨리 파트너스. 헨리 파트너스의 충격적인 보고서 2025년부의 이동. 이 보고서는 올해 한국에서만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전쟁 중인 나라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탈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서울의 회색 하늘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과 내 가족을 지킬 곳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니야. 여의도의 붉은 매도 폭탄과 인천공항의 조용한 출국. 이 두 장면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탈출. 셀 코리입니다. 외국 자본은 주식을 팔고 떠나고 한국의 부자들은 자산을 들고 떠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공포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바로 환율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1월 마침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400원을 뚫고 47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수준의 원화 가치 추락. 환율이 470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돈을 쓰레기 취급하며 달러로 바꿔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의 그날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 약 0.4%. 하지만 진짜 사라진 것은 돈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과 슈퍼리치들은 한국에 무엇을 보고 이토록 황급히 짐을 싸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미 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하고 모순적인 현상 하나가 포착됩니다. 주식은 미친 듯이 팔아치우면서도 정작 한국의 공장은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파트 2에서 이 소름 끼치는 자본의 이중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2.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29.6%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수년 전 30% 중반을 웃돌던 그 견고했던 벽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30% 붕괴.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마지막 보루가 뚫렸다는 심리적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정부와 언론은 전혀 다른 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역대 최대 기록, 글로벌 기업들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공장 짓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일까요? 한쪽 주머니에서는 돈을 미친 듯이 빼가면서 주식 매도, 다른 쪽 주머니로는 공장을 짓고 있다니요. 직접 투자. 많은 분이 이 뉴스를 보고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니구나, 투자는 계속되는구나 라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현상은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동반 성장할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성능 좋은 하청기지로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스톡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의 주인이 되는 권리이자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너희 기업의 미래 성장에 내 돈을 걸지 않겠다, 너희가 벌어들일 미래 이익 따위는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공장을 짓는 직접 투자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같은 물리적 자산만 쏙 빼먹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 집 방 한 칸은 빌려 쓰겠는데 공장 너희 집안의 가족이 되거나 너희 집이 나중에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미래가치 부정라는 아주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를 넘어선 코리아 패싱 파싱, 철저한 도구화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채권 시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에서 14조 원을 빼간 외국인들이 놀랍게도 상장 채권 시장에서는 16조 54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주식은 팔고 채권은 샀다? 바이. 이것은 금융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신호입니다. 한국 기업의 성장은 믿을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은 아직 믿어주겠다. 딱 이 정도의 신뢰인 것입니다. 성장성이 아닌 안정성, 미래 대박이 아닌 원금 보존.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의 차가운 눈빛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이탈은 실물 경제에 치명적인 독을 풀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말이죠.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환율이 1 470원을 넘었는데 수출 대박이 터졌나요? 주가가 올랐나요? 아닙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수출 호재가 아니라 비용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2025년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나 급등했습니다.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입니다. 원자재, 기름, 곡물을 전량 수입해 쓰는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 상승은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고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켜 내수를 박살내는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자본 이탈, 환율 급등, 수입 물가 상승, 기업 이익 감소, 내수 위축, 매력도 하락, 더 강력한 자본 이탈.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이 끔찍한 죽음에 나선 데스파이럴 구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움직이던 이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뼈아픈 배신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한 큰손,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연기금들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2025년 10월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국내 대형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자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조짐을 보이던 서학 개미 운동이 이제는 국가 차원의 자본 탈출로 구조화된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버릴 때 그 물량을 받아줘야 할 국내 기관들마저 나도 한국 주식은 좀? 이라며 짐을 싸서 미국으로, 인도로 떠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집주인 기관도 살기 싫어하고 손님도 도망가는 집, 그 집값 주가에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코스피가 2025년 내내 박스권에 갇혀 질식해가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대한민국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부 판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장률 0%대의 쾌,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 다음 파트에서 그들이 본 절망적인 미래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3. 도대체 그들 스마트머니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들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당장의 실적 부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환자가 이제 회복 불능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제시했습니다. 1%도 아니고 0%대입니다. 한국은행조차 1% 안팎을 예상하며 사실상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장률 0%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한강의 기적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은 달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는 식물인간 경제가 되었다는 냉혹한 진단서입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던 40대 직장인 최 과장은 카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고기를 다시 진열대에 내려놓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작년과 똑같은데 마트 영수증의 숫자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분명 돈은 똑같이 썼는데 카트가 텅 비었어요. 최 과장의 이 한마디가 바로 성장 없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요약합니다.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거래는 끊겼는데 대출 이자와 물가는 오르는 상황, 자산효과 웰트 에펙트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아예 꿰매버렸습니다. 기업 현장은 더 처참합니다. 시화공단에서 금형공장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환율이 1,470원이면 뭐합니까?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인건비 감당 안 되고 금리는 높고 한국에서 버티는 게 미련한 짓 같습니다. 탈출하는 건 자본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뿌리까지 뽑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손절하는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 불치병 때문입니다. 첫째, 세계 최악의 인구 구조입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 쇼크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소비할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청년이 사라지는 나라의 내수기업 주식을 살 바보는 없습니다. 혁신의 동력이 꺼진 시장? 이것이 그들이 본 한국의 20년 뒤 미래입니다. 둘째,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아니, 이제는 코리아 호플리스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외치면 뭐합니까?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고 알짜 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며 오너 일가의 배만 불립니다. 외국인들은 수십 년간 변하겠지라고 기다렸지만 2025년에도 똑같은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인도는 성장하고 대만은 기술을 우대하고 일본은 주주 환원에 목숨을 거는데 한국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겁니다. 더 좋은 기회가 널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마지막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중순 갑자기 외국인이 3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율도 고공행진 중인데 왜 갑자기 샀을까요? 언론들은 외국인 귀환, 저점 매수 기회?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귀환이 아니라 선별적 설거지이자 철저한 체리피킹입니다. 그들이 산 종목을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수주, 건설주, 금융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와 일부 바이오 기술주만 콕 집어 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전체는 가망이 없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몇 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요하니까 그것만 빼먹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시장을 투자처가 아닌 필요한 부품만 쇼핑하고 나가는 다이소 취급을 한 것입니다. 11월에 역대급 매도와 12월에 반짝 매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배는 가라앉고 있지만 쓸만한 보물 몇 개는 건져가겠다는 아주 기민하고도 잔인한 엑시트 전략. 엑시트의 일환입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롤로 시끄럽고 백화점은 연말 세일로 북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경고음은 울릴 만큼 울렸습니다. 외국 자본은 떠났고 부자들은 이민을 갔고 스마트머니는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며 안일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설마 하는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직장은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파도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생존 배낭을 꾸리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한민국 자본 데이터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 현장의 온도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